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중화권 증시 상황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의 이규화 연구위원 모시고 업종 분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구위원님, 꿈매기판이라고 불리는 유리기판, 다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유리기판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유리기판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기판이 그 반도체 소재가 유기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유리로 지금 바꾼다는 게 유리기판이고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서버용 그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 뭐 20개 층에서 40개 층까지도 사실 층수가 되게 많은데 그걸 전부 이제 유리로 바꾸려고 시도를 했다가 당연히 이제 깨짐이나 이런 강도의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코어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핵심 기판만 유리로 바꾸는 걸 지금 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기판, 그 공정상의 어려움과 높은 가격, 뭐 이런 단점들이 좀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리기판 수요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도체 소재용 이제 기판이 문제가 뭐냐면 유기물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서버나 AI 가속기 같은 이제 하이엔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게 되면 일단 기판 사이즈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열이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유기물질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뭐 플라스틱 비슷한 건데 열을 가하면 이제 형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끝에 부분이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래서 휘어짐 현상 때문에 지금 수율이 매우 낮은 상태고요. 근데 유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열에 이제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이런 열에도 상당히 강해서 휘어짐이 덜하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평탄도가 낮다고 하는데 엄청 이제 매끄럽잖아요, 표면이. 네. 그래서 그 상세한 이렇게 회로 패터닝을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최대 10배까지 기존 기판 대비해서 효율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기판, 휘어짐이 덜하고 평탄도도 낮고 최대 10배까지 효율성이 높다라고도 전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인텔과 AMD 같이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하면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 본격적인 양산 준비에 돌입하고 있는 걸로 들립니다. 연구위원님도 그 리포트를 통해서 유리기판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성 가파를 거라고 보셨는데 성장세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사실 뭐 정확히 이제 얼마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겠다라고 예상하기 좀 쉽지는 않은 게 그 반도체 업체들이 얼마나 뭐 쓸지가 일단은 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유리 기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수율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나 채용할지가 사실 관건인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가파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유기물 소재 기판은 지금도 사실 가장 잘하는 업체가 수율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제조업체에서 상당히 이제 낮은 편이고 이게 이제 2년, 3년 정도 지났을 때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유리기판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텔이나 AMD 같은 업체들도 관심이 많지만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업체들도 지금 관심이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이제 그 방향성은 유리기판으로 정해져 있고 뭐 시간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어쨌든 유리기판으로 가고 있다. 시간의 문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주가가 물론 미래를 반영하긴 하지만 아직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상용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 상승이 좀 가파른 거 아니냐, 뭐 이른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어떤 매출액이 찍히거나 하는 경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른 거는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상용화 시점이 지금 SKC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 가장 빠른데요. 그 회사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성이 올해 이제 4분기 정도의 양산 콜을 받고 내년 1분기 빠르면 연초부터 양산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4분기에 양산 콜을 실제로 받게 되면 일단 투자가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장비 업체들이 먼저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앱솔릭스가 지금 추구하는 이 퍼포먼스가 기존 코어스라고 하는 TSMC에서 가장 이제 많이 쓰고 있는 하이엔드 기판인데 그 기판 대비해서 4배에서 5배가 지금 퍼포먼스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양산만 된다고 하면은 반도체 업체들이 안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제 출하가 되면 성장은 엄청 가파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당장 매출액이 많이 찍히진 않지만 완전 이게 뭐 테마주라고 하기에는 또 실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뭐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양산만 된다면 반도체 업체들이 안 쓸 이유가 없다.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탑픽 어떤 종목 꼽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기, JNTC 그리고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JNTC, 필옵틱스 탑픽으로 꼽아주신 종목 중에 삼성전기 좀 먼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연구위원님 리포트를 통해서 삼성전기가 이제 유리기판의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판단하신 배경이 있다면요?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리기판 관련해서 가장 좀 개발 속도가 빠른 업체 중에 하나고요. 지금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주로 이제 일본의 이비덴 같은 업체나 아니면 대만의 이제 유니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이 이쪽 하이엔드 기판 시장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입니다. 물론 삼성전기도 우리나라에서는 기판을 잘하는 업체 중에 하나지만 아직 글로벌 관점에서는 사실 점유율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특히 하이엔드 쪽에서는. 근데 이제 삼성전기가 앞으로 이제 이쪽에서 포텐셜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고객사 구성이 지금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물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AMD, 애플 이런 회사들이 사실 유리기판에 되게 관심이 많은 업체고 뭐 서버 업체 중에도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업체도 사실 관심이 많은데요. 이 업체들하고 지금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 전에 뉴스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뭐 향후 차세대 기판 소재를 이제 유리로 정했고 삼성 밸류체인과 이제 같이 협업을 준비 중이다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면 뭐 삼성전기와 이제 애플이 개발을 좀 하고 있다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시점으로는 아직 정확히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일단 삼성전기는 내년에 이제 시제품 양산을 하고 26년에 지금 출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관점에서도 가장 빠르고 고객사가 워낙 이제 탄탄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이제 이쪽에서 중장기 성장성이 클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아마존, 구글, 애플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 삼성전기의 고객사 구성이 탄탄하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전기라고 하면 또 MLCC가 좀 주력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MLCC 최근에 이제 재고 좀 줄어들고 있고 AI 폰 출시로 고성능 MLCC 탑재량이 늘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원님 역시 리포트를 통해서 업황 회복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셨는데 당장 업황 회복 지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저희는 업황이 이미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1분기도 이제 실적이 뭐 다음 주 정도, 뭐 다다음 주에 발표가 되겠지만 일단 4분기 대비해서 확실히 좀 개선되고 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MLCC 업황이 회복돼서 이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량도 회복이 되고 있지만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처럼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과거 이제 2년 동안 디스타킹 구간이라고 해서 재고 조정이 사실 계속 좀 이루어진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 1년, 2년까지는 지금 리스타킹 구간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인벤토리가 계속 올라가는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은 중국 그 통계청에서 공개한 데이터에 거의 재고 부품 재고 같은 경우에 거의 역사적 저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년 대비해서 한 뭐 20%대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 애플 제외하고 나머지 로컬 스마트폰을 보면 더 성장세가 가파르고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도 물론 비중이 있긴 하지만 로컬 중국 스마트폰 비중도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혜가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그 회복과 맞물려서 삼성전기도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삼성전기 살펴봤고 아까 또 탑픽으로 꼽아주신 JNTC도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JNTC는 3D 커버 글라스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TGV 방식의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본업은 물론 이제 유리기판 성장세도 돋보인다라고 쓰셨던데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겁니까? 일단 이 회사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웨이에 들어가는 커버 글라스라고 해서 가장 이제 위에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글라스가 있잖아요. 그 글라스를 이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그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 이제 화웨이가 제재를 받은 이후에는 회사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메이트 60 프로라는 제품이 좀 흥행하면서 이 회사도 주가와 실적이 이제 많이 지금 오른 상황인데
그 기존의 이제 본업도 최근에 또 이제 퓨라 세븐티라는 제품을 출시했지만 여기도 이제 계속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기판 쪽으로 새로 이제 진출한다고 그 주주총회에서 먼저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잠깐 이 유리기판의 서플라이 체인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PCB 업체들이 주로 이제 유리 원장, 그러니까 코닝이나 마사이 글라스, 쇼트 같은 업체들한테 원장을 받아서 가공을 다 한 다음에 기존의 PCB를 붙여서 지금 만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하면 2차 전지로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은 셀 업체들이 보통 리튬 원자재부터 모든 걸 다 처음부터 가공해서 자기들이 다 내재화하진 않잖아요. 그 중간에 에코프로나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업체들이 이제 있는 건데 지금 아직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PCB 업체들이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2년, 3년이 지나서 이쪽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되면 분명히 중간에 유리를 전문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소재 업체가 필요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유리를 가공을 많이 한 업체인 이런 JNTC한테 기회가 이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NTC가 지금 하려는 방식도 원장을 그런 업체들한테 받아다가 뭐 TGV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원하는 장비를 써서 가공을 하고 일부 이제 가공을 해서 유리 그 가공된 유리를 PCB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PCB 업체들이 그걸 받아서 기존의 PCB까지 이제 붙여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산업에서의 어떤 포텐셜이 되게 큰 회사다라고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JNTC 유리가공의 전문 기술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또 탑픽으로 꼽은 종목이 필옵틱스. 필옵틱스도 꼽아주신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였고요. 뭐 이동 장비나 여러 가지 장비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각을 받게 된 이유는 TGV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Through Glass Via라고 해서 유리를 뚫는 그 레이저 장비인데요. 이게 사실 과거에 이제 TSB는 뭐 최근에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이 TGV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 나오면서 처음 이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필옵틱스라는 업체가 지금 그 개발을 한 거고요. 일부 이제 업체들한테 공급을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싱귤레이션 장비라고 해서 유리기판을 또 이제 이렇게 자르는 그런 레이저 커팅 장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리기판이 되면서 이쪽에서 새로운 이 장비를 이 회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사실 가장 빠르기 때문에 필옵틱스가 그런 레퍼런스가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 쪽에서 실제로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테스트 장비나 이런 게 이제 필요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필옵틱스한테 지금 그런 문의가 되게 많은 걸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정말 잘 되면 뭐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포텐셜을 가진 회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시대가 본격화, 상용화되면은 장비 업체로 필옵틱스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2분기 그 유리기판 관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올랐다 이제 내렸다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 좋은 업체들은 그래도 주가가 좀 견조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JNTC나 뭐 캠트로닉스 이런 업체들은 실적이 좀 견고할 것 같고 그 2분기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6월 정도 가게 되면 특히 이제 하반기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요 업체들의 뭐 퀄 테스트나 아니면 뭐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6월 정도에 다시 좀 더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업체들 주가도 견조할 것이다. 6월 정도 이후에는 또 종목을 새롭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얘기도 좀 나눠보겠는데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흥행으로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는 1위를 되찾았습니다. 지난해 애플에게 1위 자리 내준 지 이제 3개월 만에 탈환을 했다는 건데 지금 뭐 삼성전자 IDC 기준으로 점유율 20.8%, 애플 17.3%인데 양사 이제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최근에 출시했던 갤럭시 S24 시리즈가 초기에 이제 상당히 좀 괜찮은 성과를 거두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플래그십 쪽에서도 점유율을 올린 상황이고 특히 중저가 시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머징 마켓 쪽 비중이 높은데 그쪽 시장이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수요가 개선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반대로 좀 경쟁이 심해지면서 지금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점유율이 더 벌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계속 신제품이 많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신제품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애플이 온디바이스 AI를 올해 만약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아이폰 16 출하량이 생각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간극이 예상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웨이나 중화권 업체들도 성장세가 좀 가파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사실 이렇게 좀 뭐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화웨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웨이가 퓨라 70까지 이제 출시됐다고 하는데 애플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돌파구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돌파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디바이스 AI 같은 새로운 기능이 좀 적용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사실 지금 이제 애플 출하량을 올해 한 2억 500만 대에서 1000만 대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 좀 안 되게 출하량이 감소할 거로 보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출하량 가정을 좀 이제 올려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온디바이스 AI가 기존에 이제 애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장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떤 킬러 컨텐츠라든지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 게 없고 하드웨어도 사실은 크게 이제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워낙 이제 보수적인 애플의 특징상 원래 적용을 안 할 거라고 봤었는데 최근에 애플 팀 쿡 CEO의 입지가 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I에서도 지금 뒤처져 있고 뭐 최근에 애플카도 드랍된다는 뉴스가 보도가 있었고 주가도 사실 상대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의 주요 주주들이 사실 팀 쿡 CEO를 약간 좀 교체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당연히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적용을 좀 서두를 가능성이 있고요. 6월 WWDC 그 10일 날 이벤트가 있는데 아마 그때 이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뭐 구체적이나 아니면 좀 획기적인 기능들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아이폰 출하량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이제 중국이나 삼성에 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적용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고 6월에 WWDC 이벤트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판매에 따라서 이제 부품업체들의 주가도 좀 희비가 갈리는데요. 최근에 LG노텍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애플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 위해서 반도체 기판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이런 신사업으로 포트폴리오 넓히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결국 이제 애플의 주가에 많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이런 사업군들을 넓히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전체 매출액이나 이익 규모 측면에서 거의 80% 가까이 애플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이폰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아이폰의 판매가 부진하면 주가는 사실 계속 좀 힘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적용이 돼서 아이폰 16 판매가 예상보다 좋아진다고 하면은 뭐 그런 기대감이나 어떤 출하량 확대에 따라서 주가가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LG노텍의 앞으로의 흐름, 하반기 아이폰의 그 성공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XR 시장 쪽도 좀 잠깐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연구위원님, 그 애플의 비전 프로 이후에 글로벌 IT 업체들의 XR 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삼성, LG도 지금 XR 시장 진출이 임박했다고 들리고 글로벌 XR 시장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뭐 이쪽 시장도 계속 좀 노이즈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뭐 출시가 임박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딜레이 됐다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데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구글 개발자 회의가 5월 14일 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XR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OS를 아마 구글이 공개를 좀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려면 기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삼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제 티저 형식으로라도 삼성의 기기가 이제 그때 좀 같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비전 프로를 지금 이제 2월에 출시한 이후에 사실 좀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6월달 이제 아까 말씀드린 WWDC 그 개발자 회의에서 아마 차세대 이제 OS를 공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7월 정도에는 아마 1차 출시국부터 해서 글로벌 출시가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퀘스트 메타죠. 이제 메타의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3의 이제 저가 버전이 아마 빠르면 6월, 7월 정도에 또 글로벌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더 이제 상반기보다는 이런 모멘텀이나 이벤트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까지 굉장히 이제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그 XR 헤드셋의 연간 출하량이 20% 가까이 이제 좀 역성장하면서 역시 뭐 전망은 밝지 않다라는 얘기가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XR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구글이나 뭐 삼성전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대중한테 이제 어필하기에 이제 불편한 점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도 여전히 좀 무겁고 특히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무게도 무게지만 가격이 이제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중들이 아직 선뜻 이제 뭐 사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비전 프로를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3월 정도부터 받아서 뭐 2개월 좀 안 되게 이제 쓰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거의 웬만한 IT 제품을 이거로 지금 대체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이제 이런 시장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러니까 무게가 여전히 좀 제일 큰 허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1년 정도, 2년 정도 이제 지나서는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해결이 돼야 소비자들한테 좀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분기 지금 휴대폰 부품 그리고 XR 시장 뭐 얘기 나눠봤는데 2분기 투자 전략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실까요? 그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수요가 일단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자체가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좀 개선되는 업체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뭐 삼성전기, 뭐 JNTC, 뭐 세경하이테크 이런 업체들을 카타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XR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사실 뭐 모멘텀이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빠르면 5월 14일 그리고 6월 정도에 그런 새로운 XR 모멘텀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무가, 뉴플렉스, 뭐 선익시스템, 뭐 사피엔 반도체 이런 업체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업체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라고 조언해 주셨고 XR 같은 경우는 5월 14일 그 구글의 개발자 회의, 6월에는 또 애플의 WWDC까지 이런 이벤트들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NH투자증권의 이규화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